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재개발 지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보통은 입주권을 목적으로 해서 거래가 일어나고요. 특히 구역 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단독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감정평가 금액 기준이나 주택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서 1+1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연세 때문에 중간에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어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투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딱지라고 표현하는, 요즘은 잘 안 하시던데, 보통 이제 재개발에서는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입주권 또는 이제 조합원 분양권,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좀 이해하시면 편리하실 듯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재개발을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데까지 커다란 한 사이클을 제가 그래픽적으로 보기 좋게 이쁘게 그려 보았습니다. 저는 재개발에서 저 절차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본인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재미있고 많은 수익이 나는 물건들도 거래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 양도소득세 부분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재개발 전체적인 한 사이클을 설명을 해볼게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출발을 하고요. 그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겠죠. 조합이 설립되면 70%, 80%는 안정적으로 상황으로 올라왔다. 투자 활동을 이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수월하겠죠.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었으니까. 조합 설립의 목적은 사업을 가기 위한 거니까 이제 설계를 떠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겠죠.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후에는 이제 시공사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분양 신청을 받죠. 분양 신청 마감일 이후에 이제 조합원과 비조합원, 현금 청산자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 재산 얼마야, 감정평가를 하겠죠. 거기서 이제 종전자산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맞춰서 균형감 있게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이 관리처분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주 철거 착공하고 일반 분양을 거쳐서 입주하게 되죠.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주권을 한번 알아보죠. 재개발 지역에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30년, 40년 막 거주하시면서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내 땅이 좋아, 땅 받고서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한 층은 거주하고 한 개 층은 뭐 월세 받고 이러면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크게 나오든지 아니면 주거전용 면적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입주권 2개를 신청합니다. 그걸 1+1이라고 표현을 하죠. 입주권은 관리처분으로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관리처분 전 단계까지는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기는 관리처분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하겠죠. 이제 1+1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따로따로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이제 34평형하고 25평형하고 두 개
이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주택 전용 면적이 좀 작아서 25평형을 두 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구역에 따라서는 40평형과 25평형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건 조합하기 나름이고 재산 가치를 자기가 지키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원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팔 수 없고 한 번에 팔아야 된다. 매수인도 두 개를 한꺼번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만, 입주권 하나만 거래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언급할 때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네.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이 있는데, 입주권을 논할 때 관리처분을 논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양도소득세 기본 원리 가지고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됐던지 아니면 다주택이 됐던지 이제 그건 논하시면 되는 거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 시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원 플러스 원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봤어요.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주하겠죠. 내가 내 주택을 이사 나가게 되면은 이제 공가 처리를 하죠. 공가 처리라는 것은 그 주택에 대해서 전기 끊고 도시가스 끊고 상수도 끊고 이겁니다. 폐전 처리한다고 하죠. 그게 공가 처리입니다. 공가 처리 전까지는 주택이에요. 공가 처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주택은 아니고 건물로 남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철거되겠죠. 그럼 공가 처리에서 철거까지 저 구간이 짧아요. 저 구간에서는 건물로만 남아 있겠네요. 예. 근데 철거되고 나면 착공이 들어가겠죠. 착공하는 과정에서 일반 분양도 할 것이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하고 본계약 치고 뭐 나중에 이제 준공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상가 분양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올라가서 준공하고 입주하겠죠. 최종적으로는 대지권 정리까지 가겠죠. 예. 그러면 관리처분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 시까지 이 기간 동안에 원 플러스 원 물건을 가지신 분이 고령으로 저 기간이 아마 관리처분부터 입주 시까지 기간이 보통 6년 정도 저는 봅니다. 뭐 정말 빠르면 5년이 될 거고요. 아니면 6년에서 살짝 늘어지던지 그 정도 시차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오랫동안 거주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 구간 내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을 알아보는데, 쪼개서 팔 수 없다. 주택수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럼 전제 조건을 조금 더 달면, 이 나이 드신 분이 다른 주택이 없이 그 단주택 하나만 가지고서 입주권을 두 개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것도 34평형과 25평형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기준이잖아요. 아니면 등기가 빨리 넘어갔다든지. 그러면 잔금일 기준으로 보면 입주권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금 나옵니다. 주택수에 포함됐잖아요. 주택이 두 개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주권은 주택수에만 포함이 되지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중과세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잔금일 기준으로 보통은 34평형과 25평형이 있으면 이제 프리미엄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지금 수액층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니까 25평형과 34평형의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 잔금일 기준으로 25평형에 대해서 비과세는 없으니까 세금을 좀 내고 34평형은 이제 비과세 처리하고 이런 방법을 거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권 2개만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걸 매도했을 때는 2개를 같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비과세는 없더라. 세금은 무조건 나오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사람마다. 사례들이 나올 건데, 퀘스천 1, 첫 번째 질문이, 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입주권 1+1을 매수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통 매매도 하지 않겠지만, 무조건 이 사람이 입주 전까지 어떤 자기의 본인의 경제력이 바뀌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도 크게 누릴 수 없겠지만 세금은 무조건 나오네요. 지금 앞에서 원조합원이라고 하는 오래된 사람이 1+1일 때 세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1+1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많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니까 1+1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1+1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에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파트가 하나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서 34평형 입주권과 25평형 입주권을 1+1이죠. 매수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3, 4년 있다가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일절 없네요. 기존에 자기가 아파트가 하나 있으니까 입주권은 중간은 되지 않지만 25평형에 대해서 세금 내고 34평형에 대해서 세금 내고 일반 세율로 이러면 끝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입주권 1+1 같은 경우에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본다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입주권인데 1+1이다 보니까 이제 안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짜리라면 계산법이 간단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안분시켜 가지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간단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런 원리를 거쳐요. 취득일, 내가 언제 취득을 했느냐, 그리고 관리처분이 언제 났느냐, 입주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여기서 볼까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 전 어떤 특정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취득일하고 관리처분에서 종전자산이 있어요. 이제 1+1 같은 경우는 안분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좀 이해를 쉽게 한 빌라로 바꿔치기 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30년 전에 빌라를 취득했는데 2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이제 중간에 비용 다 빼고 계산할게요. 취득세 이런 거 의미 없으니까 빼고 계산할게요. 30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2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취득원가가. 관리처분에서 조합원들 감정평가를 했어요. 한 그 종전자산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그 입주 전에 이 물건을 매도하면서 8억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8억은 조합원 가격 2억, 종전자산 가격이죠. 종전자산 가격 2억, 프리미엄 6억으로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빌라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1+1 같은 경우에는 안분을 시켜야 돼서 제가 다음 기회에 그런 계산법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빌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예요. 매도 금액이 8억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입주권이 있다. 근데 이 입주권을 내가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입주권에 대한 매도니까 중과세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일반 세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세율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요. 취득 원가가 2억이고요. 2천만 원이고 관리 처분 당시에 종전 자산이 2억이니까 이 차익을 계산해야 돼요. 중간의 차익을. 그러면 1억 8천, 1.8억이라고 보죠. 이 금액하고 종전 자산하고 매도 금액 중간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6억이네요. 예, 6억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이제 다른 뭐 비용을 다 차감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쉽게 계산하면 1억 8천하고 6억을 합산하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이 과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저 7억 8천에 대해서 일반 세율로 계산하죠. 7억 8천에 대해서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38%, 40%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집어넣으면 한 42%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난 세금이죠? 와, 그런 세금 걷어서 어떤 다른 국가 재정이나 어떤 복지에 사용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세금 엄청 많이 나오죠. 일반 세율로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 있다 보니까 또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큰 세금 부담이 나옵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42%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 나올까요? 암산이 안 되네요. 그 정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팔고 싶은데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못 파는 상황도 벌어지네요. 이제 여기까지 지금 양도소득세 부분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1+1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안분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하기가 제가 보다 발전된 영상, 재미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